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 황모입니다. 요즘에 주변에도 보시면 티를 내지 않아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다음에 기품이 흐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좀 내세우지 않는, 겉으로 비춰지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에, 그리고 내실이 튼튼한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그런 차량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들 양심카에서 거의 신차급의 차량들의 이 신형 G90을 여러 번 찍어드리면서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좀 토대로 요즘에는 금액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7천만 원대의 신형 G90을 또 준비했습니다. 같은 G9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금액도 금액이기 때문에 옵션들이 좀 더 들어가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가격과 키로수가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양심카에서 또 한 번 준비한 엄청나게 파격적인 메리트의 판매가를 자랑하는 G90 차량 한번 가져왔으니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실이 튼튼한, 이제는 이 정도면 이 국내 세단 중에서는 정말 정점을 찍을 법한, 그리고 G90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서 모든 것들이 설명되는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이니까 생각이 듭니다. 좀 금액대를 보실 것 같으시면 이 전 차량의 G90 차량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많으니까요. 21년식이거나 혹 19년식 이런 거 보시면 3천만 원대 많이 적산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조금 더 괜찮은 차량으로 1억 1천만 원 가까이 되는 차량의 신차가를 자랑했었던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터 제가 제형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이 옵션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항상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신형 G90 3.5 터보 차량 AWD 5231 차량 번호 되어 있고요. 2022년 5월 등록 22년형의 2만 킬로대 적산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신차급의 차량입니다. 자, 휀다 보니까 라제터 서포트 플라스틱 부분이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만 이력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1인 신조로서 운행하신 차량의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용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관 색상은 마오이 블랙에 옵시디언 블랙 색상에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 되어 있고, 안쪽에 있는 우드는요 애쉬 우드인데 제네시스 G 매트릭이 들어가 있는 옵션으로서 추가 옵션을 또 넣은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신차가 1억 800 정도 했었던 차량이 있고요. 추가 옵션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면, 자, 3.5의 기본 4륜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것도 추가 옵션입니다. 350만 원 4륜구동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인치 휠과 미쉐린 타이어가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게 100만 원 옵션 되겠고요. 세 번째로 시그니처 디자인 옵션이 들어갑니다. 이게 나파 가죽과 뭐 스웨이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G90이다 보니까 550만 원 들어가고요. 네 번째로 하이테크 패키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더불어서 지능형 헤드램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옵션, 그리고 다섯 번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까지 들어가고요. 여섯 번째 빌트인 캠까지 들어가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G90이 가질 수 있는 옵션 중에서 좀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 신차가 대비 굉장히 감가가 많습니다. 3천만 원대가 감가가 됐으니까 2만 킬로대 신차급의 느낌들을 12만까지 보증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 저도 양심카에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세레모니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되시냐면요, 문을 열게 되시면 가까이 다가가시면 이런 식으로 키 인식이 돼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런 형태들이 차량을 운행하실 때마다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것들을 밝혀주는 형태로서 이 차량의 매력들을 더욱더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려운 말 쓰지 않겠습니다. 보닛이 굉장히 두껍게 크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휀다라고 하는 구분이 없을 정도로 보닛이 여기까지 열립니다. 여기까지 다 열리기 때문에 여기 안쪽까지 다 보닛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아래쪽 하단까지는 이 G90이 옛날서부터 보여줬었던 이런 뭔가 휀다 쪽에 라이트 들어가면서 타 차량들도 인식하시기 좋은 부분들로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단들도 보시면 이 굴곡이 아예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쪽에서 보시면 돌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제네시스의 좀 큰형님 같은 느낌으로서 패밀리룩을 좀 진두지휘할 수 있는 형태로서 디자인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겠고요. 큼지막한 제네시스 G 매트릭 패턴의 그릴들은요 역시나 이 전장에서 보시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LED, 요거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든지 아니면 아래쪽에 들어가는 센서라든지, 그 다음 큼지막한 이 블랙 색상의 그릴들이 이 차량의 이미지들을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20인치 휠을 써서 이 전작 대비 또 휠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좀 더 멋있게 보이는 포인트입니다. 19인치 휠도 있습니다만 그 19인치 휠은 조금 더 모양이 못생겼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해서 말씀드리면, 20인치의 휠은요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하고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의 옵션들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플러시 타입의 이런 도어의 손잡이들은요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들이 되는 차량이 되어 있고, 좀 더 고급스러운 가미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작 대비 바뀌어진 부분들은 이런 C필러에도 있습니다만 오페라 글라스가 따로 구분이 되어지고 도어의 길이가 좀 짧아졌습니다. 국내의 정서에 맞게끔 좀 문을 여닫으실 때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서도 약간 커튼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공간들이 유리가 많이 넓어질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개방감이 오히려 답답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 될 것 같고요. G80에서 보던 그런 느낌들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G80도 역시나 이렇게 두 개로 각을 져서 절곡을 해놨지만 G90은 좀 더 부드럽게 다듬어놨기 때문에 고급차의 이미지가 훨씬 뒤따라주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역시나 뒤에도요 LED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시동을 켜시거나 가까이 다가가시게 되면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LED가 웰컴 라이트로서 나타내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이용하실 수 있는 버튼들이 내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안쪽 공간들은요, 이 전작 대비에 크기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이 트렁크 위쪽 공간의 높이가 좀 짧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작에는 정말 깊게 들어가고 정말 커 보이는 그런 트렁크였지만 이런 디자인들 때문에 약간의 트렁크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참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양옆으로도 뚫려져 있는 것들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까지 좀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공간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요, 이 G90에서 이 차량은 또 등급에 상관없이 옵션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트렁크에 메탈 이런 마감들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나 이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은 고급차에서 들어갈 법한 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G90이라고 하는 신차가 좀 주행감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행 리뷰를 통해서 이 차량에서 이 좀 장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금액이 다른 만큼이나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체감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느껴지는, 그 체감될 수 있는 그 금액에 대한 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체감되는 굉장히 좋은 느낌들을 받았으니까요. 이 차량 2만 킬로라고 하는 신차급의 상태로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타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안쪽에 있는 공간들까지 납파 가죽이 550만원어치 옵션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보시게 되면 역시나 가죽들도요, 납파 가죽이 들어갑니다. 제가 바깥에서 자연광을 받았을 때 반짝반짝반짝 할 수 있는 가죽의 광택감들이 굉장히 예뻤고요. 안쪽에는 뱅앤올룹스는 오디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시스템적으로서 아래쪽까지 위쪽으로 스피커가 내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렉시콘이 아닌 뱅앤올룹스로 들어간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차량의 옵션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단이 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의 불빛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간접등으로 때리게 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면의 형태를 나타내는 게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역시나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안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색상이 64가지로 조절이 다 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쪽에는 G 매트리스 패턴의 우드가 내장이 되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손에 따라서 그림자가 지면은 이렇게 메탈의 느낌들이 보여질 수 있는 우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은 느낌인지 생각을 하게 되는 차량이고요. 안쪽에는요, 이렇게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버튼들이 있지만요, 요즘에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 안쪽에 있으니까 이런 데 물건을 많이 놓으시면 좀 열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잡이까지 전부 다 납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시트들까지 다이아몬드 형태로서 퀼팅 납파 가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놓은 부분들까지 등부터 어깨, 그리고 헤드 쿠션, 그리고 등받이 아래쪽과 그리고 방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 빠지지 않게끔 디자인되어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엉덩이가 흔들린 것들을 최소한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서 되어 있는 차량이 되어 있고요. 시트 포지션 조절들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발판에 대한 느낌들까지 깔끔해 보시면 좋겠고요. 안쪽에 있는 가죽들까지 G80에서 보시던 것처럼 단을 굉장히 많이 접어놓은 형태입니다. 이 차량은 한 단, 두 단, 세 단까지 3단으로 접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네요. 안쪽으로 타보면요, 자, 워킹 시트가 쭉 들어가죠. 이게 또 소리도 여기서부터 차가 막 움직였지 않습니까? 스피커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뱅앤올룹슨이 괜히 뱅앤올룹슨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차량이었고요. 자, 안쪽에 타시게 되면 이 키의 개수는요, 또 중요합니다. 카드키와 더불어서, 여기 밑에 카드키와 더불어서 일반 키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설명을 시켜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유리막 코팅까지 양심카에서 해놨다 보니까 깨끗한 광택의 외관 상태들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위쪽에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런 데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 스피커들까지 중간중간에 계속 자리가 잡혀져 있는데요. 시동 한번 걸어보기 전에 이 차량의 핸들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핸들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G 라인들, 그러니까 제네시스 라인들의 차량과 좀 다릅니다. 난 다르다, G90은 좀 다르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버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이런 중간중간에 가죽이 쓰여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우레탄에 쓰였던 납파 가죽이 없는 차량들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데 홈커버에 스티치가 박혀 있는 납파 가죽이 들어가 있는 것들과 핸들에 있는 가죽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납파 가죽 선택, 550만 원의 신차 옵션이지만 선택되신 차량들을 꼭 고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이런 우드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시동 걸어보도록 하면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3.5 차량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G80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엔진이지만 조금 G90에서는 확실하게 다른 부분들은 이 소음을 많이 줄이기 위한 흡음재의 양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타보면서 이 주행 질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행 질감이 독일에서 보실 수 있는 수입 세단과 정말 흡사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좀 더 좋았겠지만 메인턴스나 관리 유지들 때문에 이 차량, 일반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차량들 타셔도 기본적으로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21,000km라고 하는 주행거리와 그 다음에 계기판 자체가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 보시죠. 이런 데부터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간접등으로 때리다 보니까 굉장히 예쁜 부분들이 차량에서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색상을 바꾸시게 되면 또 기분에 따라 바꿀 수 있고요. 제가 단 설명시켰다시피 여기는 한 단, 두 단, 세 단, 또 3단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데 연결될 수 있는 가죽들이 나파 가죽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데 공유 보이시죠? 어떻게 이렇게 가죽으로 쌌을까 싶을 정도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어려워서 이렇게 끊거든요, 한번. 근데 이렇게까지 전부 다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잘 만들기 정말 잘 만들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고, 주행 리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상을 보는 이 디지털 계기판이나 이런 디스플레이를 보는 듯한 감도가 눈높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너무 아래에 있지도 않고 너무 멀리 있지도 않고, 제가 길이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사용자의 좀 사용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서 운전하실 때마다 이거 터치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형태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급감에 느껴지는 UI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 차량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당연히 말씀드렸던 핸들까지 보여드렸겠지만 약간 핸들이 두꺼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요. 계기판들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이용하실 수 있는 하이테크 패키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후진 넣어볼게요. 후진 넣으시게 되면 드라이브 샤프트가 바뀌었죠? 다이얼식으로. 근데 이런 것들도 느끼시나요? 메탈을 깎아서 느껴졌습니다. 이거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그리고 돌릴 때마다 느껴지는 뭔가 쫀쫀한 느낌들은요, 헐거웠었던 느낌이 아닌 이제는 진짜로 좋아진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제 수입차를 계속 대변해드린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정말 그만큼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후진 넣게 되면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당연히 굉장히 좋은 화질로 나와 있고, 후진을 넣거나 혹은 뭐 전방 카메라 놓거나 할 때 이렇게 계기판에도 표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부분으로서 표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시면 통풍 열쇠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공조 장치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데도 스티치 라인들을 연결시키면서 이런 감들이 약간 이렇게 지메트리스 패턴이 다 들어가죠. 이런 패턴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면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데도 보시면 지메트리스 패턴이 다 일일이 녹아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차량에서의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눌렀을 때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그냥 눌리면 그냥 스르륵 열렸다면 이제는 딱 눌려지는 느낌이 나. 뭔가 튕겨져 나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정말 신경 썼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포인트니까요. 제가 뭔 말 하지? 도대체 이 양심까지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지? 하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한번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인공 설명하기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말씀드렸고, 역시나 뒷좌석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세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이런 것들까지 다 닫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로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좋고, 그 다음에 공간들의 크기가 좀 넓어지다 보니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여름에는 좀 뜨겁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깊게까지 뚫려있거든요. 뜨겁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대편까지 시트는 아주 깨끗한 2만 km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옛날에는 여기에 워크 시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패신저의 시트를 조절할 수 있게끔 요거 불어 들어 있으면 이 벤츠랑 똑같습니다. 벤츠랑 똑같이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구역들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보통 앉는 것처럼 한 다음에 제가 뒷좌석의 공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신형 G90의 리뷰 영상, 그러니까 시승 리뷰죠. 요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차량을 또 탑승을 했고요. 아마 이 GB80 같은 차량들 영상을 찍어드린 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숙성이 좀 다르다라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세단이라고 하는 특성을 살린 차량답게 확실히 노면 소음이라든지 주행감들,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SUV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겠고요. 이 만듦새라고 하죠. 전체적인 가죽의 양이라든지 가죽이 쓰여지는 곡률, 그리고 만져질 수 있는 버튼들의 이런 감도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량이 G90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이나 정말 돈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느껴질 만한 차량의 또 2만 km 차량이거든요. 신차급의 차량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반자율 주행에 대한 기능들, 주행 보조에 대한 기능들까지도 굉장히 또 뭔가 이 SUV에서 느끼는 느낌들보다도 부드러운 느낌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적성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SUV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 짐칸에 대한 내용들 혹은 뭐 조금 더 고급스러운 SUV 이런 것들을 치중하시겠지만, 세단은 정숙성과 아무래도 좀 편안함을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이 가죽들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나파 가죽이라고 하는 시그니처가 550만원 상당이거든요.
물론 중고차를 왔을 때 550만 원 금액의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꼭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게 지금 이런 우드의 감도라는 걸 선택하실 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시트라든지 그리고 앉았을 때 착자감들이 확실하게 다른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을 딱 열었을 때 보여지는 이런 착자감들을 느껴질 수 있는 시트의 구성들은 내가 타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탔을 때도 굉장히 우수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지금은 또 방지턱이 큰 높이가 있는 방지턱을 지났는데 그럴 때도 아주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심지어 참고로 이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승차감을 나타내다 보니까 전작 대비의 차량과는 조금 더 만듦새가 더 좋아진 느낌들, 그러니까 조금 더가 아니라요, 많이 좋아진 느낌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GV80처럼 SUV 차량들이 특히나 요즘에는 핸들이 되게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여성성 운전자분들이 좀 잡기에는 여기 두께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손이 작으신 여성 고객님들이거나 아니면 체구가 작으신 분들에게는요 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만져지는 이런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구성들이 있는 이런 G90의 핸들은요 일반 G80과 GV80에서 보셨던 느낌들과는 또 차원이 다른 느낌들을 선사해 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또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뒤에 커튼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능의 버튼들이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좀 빠른 속도로 모터가 작동이 돼서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속도가 낮춰졌고요. 그리고 옆쪽에 있는 창문들까지는 옛날에는 조금 더 속도가 느렸었는데 이제는 또 바뀌어가지고 옆 창문에 있는 리어 커튼이라고 하죠. 그거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바뀌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무선 충전 패드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이렇게 감쌀 수 있는 가죽들의 크기나 그리고 단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버튼들의 배열감이나 위치적은요 굉장히 또 좋은 부분이 아닐까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유턴을 돌았는데 회전 반경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은 주행 노면을 달리더라도 이 G90을 타고 다니신다면 확실히 부드러움을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뒷좌석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마이바흐의 도어 안쪽을 보는 듯한 형태로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굉장히 높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 일본차 고급차들 보시게 되면 이 유리창이 굉장히 위아래로 높은데 그런 느낌들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거 제가 모터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빠르게 닫혀지고 먼저 닫히고 먼저 닫히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시스템장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니까 뭔가 제일 처음에는 고장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일반적으로 디자인된 부분들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고, 이중 차음 유리 글라스도 들어가는데 유리도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엄청나게 두꺼워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0.2mm 정도는 더 두꺼워진 것 같은 유리가 실제 안쪽에 탔을 때의 정숙성들을 더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포인트였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굉장히 크고 여기도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안쪽에서 말씀드리고요. 뱅앤올루스 시스템 역시나 도어의 개폐 버튼들까지 앰비언트 라이트, 뱅앤올루스 오디오까지 안쪽에서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타보도록 할 텐데요. 시트들까지도 여기 에어백이 들어가 있는 거 표시가 되어 있고, 나파 가죽의 형태로서 고급감들을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많이 있죠. 이런 양털 매트 보이시죠? 나파 가죽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안쪽에 타보도록 하면요, 자, 뒤에 탔습니다. 뒤에 타시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도어에 붙어있던 유리, 이게 굉장히 위아래로 높기 때문에 여기 공간들 활용하기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기도 조그마한 글라스가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차량이 되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들은 당연히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위에도 이렇게 거울이 내장이 되어 있는, 요거는 다 같은 거 쓰는 것 같아요. 다 같은 거 쓰는 것 같고요. 내려가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디지털 패드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로서 작동이 되고요. 뒤에서 화면을 이렇게 밀어서 쓰시면은 뒤에서 공조장치에 대한 배열들, 그리고 시트에 대한 조절들, 앞좌석 시트 조절하는 것들, 뒤에 후석 커튼들 조절하고 양옆에 있는 커튼을 조절하는 것들, 그리고 뒤에서의 앰비언트 라이트나 소등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밝기 자체를 조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이 무드중 조명 같은 게 밝기 조절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1단, 2단, 3단으로 조절되는 라이트가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원함의 온도라든지 그 다음 따뜻함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켈빈 온도의 조절들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진짜 좋네요. 이런 거 진짜 좋고, 자, 그리고 이 오토는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들, 그래픽 테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차량의 좀 주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터치감도 굉장히 좋고요. 물론 떼실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5인승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4인승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예쁘긴 합니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홈화면 가시면은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게끔 따로 인포테인먼트가 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버튼감들이나 이 헤어라인들이 남아있는 형태로서 뒷좌석의 느낌들은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가운데도 암레스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UV라고 하는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휴대폰 같은 거 넣으시게 되면 이게 살균 소독 같은 거를 해줄 수 있는 기능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균 소독을 하고 있는 형태로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의 시트들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 조절이 되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누워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나파가지고 선택하면서 착자감이 굉장히 좋아지고 약간 마이바흐스러운 이런 도어 형태들까지 이 차량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시게 되면 이런 데도 충전할 수 있는 단자 부위가 내장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이런 데도 전부 다 나파가죽이 보여지시죠. 가운데 올려볼게요. 가운데 올리시면 이렇게 정말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고 가운데도 공간들이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5명이 타시는 건 아주 비상시 상황, 유사시에 쓰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도어의 길이가 짧아진 거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받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을 열고 닫으실 때도 내리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는 차량, G20 차량입니다. 자, 이번 차량 양심카의 판매 가격 말씀드릴 텐데요. 정말 다른 어떤 차량들보다 저렴할 겁니다. 저도 양심카에서 준비해드린 골라서 가져온 매물, 이 차량 판매 가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중간에 이 주행 리뷰도 함께 곁들여서 영상을 찍어 드려봤는데 사실 아주 짤막한 영상이겠지만 이 G90이라고 하는 특히나 중고차를 판매하는 양심카 입장에서 설명시켜드리기 굉장히 단편적인 차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옵션들, 표 말씀드렸죠. 신차 가격 대비 감가율들이 3,200만 원 정도 된 차량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주행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외에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과 감도는 이제는 독일차 못지않게 혹은 독일차보다 훨씬 더 좋은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차량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신차 가격에서 보실 수 있는 차량, 중고차, 수입차, 세단들 보시게 되면 정말 엔트리급이거나 거기에 못 미치는 차량들밖에 구매를 못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가격대의 국산차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만큼이나 승차감이나 이 주행감들은 굉장히 또 좋아졌으니까요. 정말 그 대표님들 그리고 정말 큰 회사에 운영하시는 그런 사업자 대표님들까지 G90을 보시는 분들에 의해서 정말 좋은 매물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가격대도 3,200원에 할인된 그런 판매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심카에서 이번 차량의 판매가는요 7,590만 원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7,590만 원에 옵션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옵션들 더 많이 넣어서 금액을 비싸게 주고 사시는 것들은 신차를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하지만 감가율들이 많은 2만 킬로대 차량, 거의 신차급의 차량이니까요 정말 쫀쫀한 주행감들, 그리고 내가 G90 신형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금액이 좀 부담되더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차량의 판매가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차량의 판매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양심카는요 신차 리스까지 하고 신차 렌트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들 혹은 내가 렌트를 보고 있었다, 신차의 리스를 보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양심카랑 한 번 더 비교해 보신다면 좀 더 저렴한 걸 출고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양심카 영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양심카 대표 황규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